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익산시장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따라서 국회 5석 이상 정당 또는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그리고 최근 4년 이내 해당 선거구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얻은 후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JTB 뉴스를 통해서 오늘 토론회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곧바로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먼저 이명택 후보 기조연설 1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침없이 새롭게 익산을 바꿀 40대 젊은 시장 무소속 기호 5번 이명택입니다. 저는 중학생, 초등학생, 유치원 새아이 아빠입니다. 90대 노모와 70대 장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서 성인으로 성장하려면 20여 년 이상을 익산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빠로서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갈 책임질 익산시장 후보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익산시장 선거가 아이들의 미래, 부모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관료를 뽑는 게 아닙니다. 행정은 1,700명 익산 공무원으로 충분합니다. 시장은 익산시 행정을 이끌 리더십을 바탕으로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일을 제대로 할 철학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20년 시민단체 12년, 시의원 8년 오직 시민의 편에서 일해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람입니다. 이번엔 임석삼 후보 기조연설 1분 듣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권 여당 국민의힘 익산시장 후보 기호 2번 임석삼입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익산은 지난 30여 년간을 일당 독주로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그 결과 익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익산을 떠나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주름살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익산도 바뀌어야 합니다.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살맛 나는 익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 기호 2번 임석삼, 익산을 꿈의 도시, 행복의 도시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헌율 후보 기조연설 1분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깨끗하고 일 잘하는 검증된 큰 일꾼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후보 정헌율입니다. 지난 6년은 과거의 현안들을 정리하면서 안정을 되찾 그런 미래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향후 4년은 이 토대 위에 익산 발전의 대도약을 이루어야 할 시기입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4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익산의 미래 비전을 완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과 국제 여객 물류터미널 조성을 통해서 국제 철도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물이 없는 삭막한 도시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면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녹색 정원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역사문화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왕도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시민들이 높은 문화 수준을 느끼도록 역사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후보들의 기조연설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토론은 공약검증과 2차례의 후보자 주도권 토론, 4차례의 공통질문과 마무리 발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통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간기업도 참여 의사를 밝혔고 올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의 투자를 끌어내면서도 공공성을 잃지 않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보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개발 방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석삼 후보 답변 시간 1분입니다. 네, KTX 익산역은 호남선과 전라선, 서해안선, 새만금선이 지나는 철도 네트워크 중심역으로 향후 국가 철도망 거점역으로 도약할
도약해서 더욱 확대해서 새만금항 인입철도 및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연계한 광역 복합 환승센터를 구축하여 동북아 물류 거점 도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먼저 차량 철도 기지를 유곽으로 이전하고 익산역 선상 역사를 활용하여 동서로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역세권 복합 개발로 구도심 환경 개선 및 주차장 조성 등을 순조롭게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역세권 주변인 중앙동, 송악동, 평화동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수건 사업인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네, 여기까지 다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이번엔 정원율 후보 답변 1분 듣겠습니다. 예, 익산역 복합환센터 건립 방안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단계로 작년 8월에 2,500억 원 규모로 KTX 익산역 복합환센터 건립 사업이 국토부 계획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단계로 익산역을 동서로 가로막는 철도 차량 기지를 유곽으로 이전하고 그 지역의 상업시설, 주거시설, 업무시설 등 익산역을 동편과 서편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계획을 추진하는데 이 계획에 약 1조 원 가량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하나건설 컨소시엄과 MOU를 체결해서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마련될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1단계, 2단계 토대 위에 CIQ 시설 등을 갖추어 국제철도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향후 남북철도가 연결될 것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가 과거 100년 우리 익산시를 목에 달렸듯이 네, 앞으로 여기까지 100년 듣겠습니다. 동안 정원율 후보 답변 1분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명택 후보 답변 1분 듣겠습니다. 네, 저는 사람이 모여드는 허브역, 4차 산업 중심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도시재생 사업에 250억, 문화예술의 거리에 100억 원 이상이 합쳐서 수백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예술의 거리는 텅텅 비어있고 익산 시민들조차 찾고 있지 않습니다. 저 이명택은 익산역과 구도심에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해서 호남관광 허브역을 만들고 호남 최고의 컨벤션 센터를 유치해서 사람이 모여드는 익산을 만들겠습니다. 익산역뿐만 아니라 현재 익산시가 외면하고 있는 익산역 뒤편에 노후화된 주거지도 주민주도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구도심에는 메타버스 혁신지구를 조성해서 스타트업 500개 창업,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익산이 사람이 모여드는 4차 산업 중심지가 되도록 하는 일, 이명택이 반드시 모든 힘을 기울여서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네, 답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국계 창고형 대형마트의 익산 입점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소비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익산뿐만 아니라 전주와 완주를 비롯해서 도내 전역의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작지 않습니다.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만약 입점이 필요하다면 어떤 보완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정원율 후보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창고형 대형 쇼핑몰이란 최근 언론에 휘자되고 있는 코스트코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많은 우려와 기대가 상반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지역 상권을 파괴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만 철저히 마련된다면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도시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는 초기 단계인 지난 16년 1월에 시민 대토론을 통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17년 3월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사업주체인 왕궁물류단지 간의 상생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코스트코가 지질조사를 마치고 왕궁물류단지와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TF팀을 구성해서 30개 중복업종을 선정하여 심층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익산시와 코스트코 해설 등록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인데 이때 인근 도시의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명택 후보 답변 시간 1분입니다. 네, 이 문제는 시민들 간에도 찬반이 있는 문제입니다. 입점 예정 지역에 가까이 있는 업종들에서는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편 익산에 시민들이 쇼핑이나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군산, 대전, 부여,
전주로 가는 것도 현실입니다. 대형 유통점은 도시 경쟁력 제고와 인구 유입에 긍정적 여건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광주나 대구에서는 현지 법인화를 통해서 세금을 지역에 내도록 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 매장을 도시 외곽에 지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는 좋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명택은 시민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대형 유통점 입점이 결정된다면 지역의 농산물이나 생산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수익의 일부를 익산시와 소상공인을 위해서 기부하는 등 충분히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고 특히 지역 법인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엔 임석삼 후보 답변 시간 1분입니다. 네, 저는 대형 쇼핑몰 입점은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의 매출 감소 등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왕구 물류단지 인근에 코스트코가 입점한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현재 익산 사회에서는 논쟁이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왕국 물류단지는 민간 사업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시에서 입점 업종 제한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상품 구매와 선택이 다양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유지인들이 익산시 방문을 이끌어내서 문화 관광 분야의 그런 활성화로 연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피해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정책으로 다유로움 카드의 유연한 운영 방법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지역 상권 이용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수립하여 여기까지 소상공인 듣겠습니다. 중심의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차례 공통 질문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엔 상대 후보의 공약 검증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반드시 두 후보에게 모두 질문하시고 질문과 답변 시간은 1분 이내, 그리고 최소 30초의 답변 시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택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임석삼 후보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주택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는 것인데 정원율 후보가 임기 말에 너무 무분별한 아파트 인허가를 해줘가지고 도시 곳곳이 지금 숲이 파헤쳐지고 공사판이 된 것은 물론이고 업자만 돈 벌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인구는 급속히 줄고 있는데 아파트는 너무나 급속하게 공급하는 바람에 영등, 어양, 부송지구를 비롯한 기존 아파트들 가격이 2, 3천만 원 하락하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전문 사이트들에서 타 지역의 투기 세력들이 익산에 같이 하락하는 아파트들을 주스러 온다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공유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업자들은 돈을 벌어가는데 시민들 재산 가치는 하락하고, 그리고 시민 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런 기존의 익산시 주택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임석삼 후보님께서는 어떤 좀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방금 그 후보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원래는 저도 그 공원 특례화 사업 때문에 좀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후보로 출마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 공원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에 있어서 저는 제가 항상 그 익산시 주택 정책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난번에 그 분양가 그 가격 인상에 시간이 대해서도 가니까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고 10초 저는- 정도만 더 시간을 제가 이미 30초가 저는 거의 지나고 있는 것 이제 같습니다. 특별히 그런 특별한 그런 특례 사업이 아니고요. 정말로 이제 죽어가는 부두심을 개발해서 거기에다가 주택 거기까지 지금 시간이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정원율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특히 정원율 후보께서 도시공원에 짓는 민간 특례 사업, 이것으로 인해서 고분양가 논란을 크게 일으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민주당 경선 토론 과정에서 조용식 후보께서 정원율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에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권을 줘서 숲을 다 파헤치게 됐고 민간업자만 엄청난 수익을 얻고 시민들은 1,300만 원에 가까운 비싼 분양가를 따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때 정원율 후보께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따른 5% 이상의 개발 수익은 익산시가 환수한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하면 참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5% 이상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고 현재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저는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혹시 그러면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이명택 후보님 검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협약서에 보면은 이익을 얼마까지 하겠다는 것을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것까지 검토 사항에 대해서 비교 검토해 가지고 이익을 좀 적게 남기겠다는 그런 업체가 우선권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수도산 그다음에 마동은 5% 한 군데는 5% 정도 되고 한 군데는 3% 정도 수익률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산을 해서 그 수익률을 넘게 두면은 환수하는 조항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환수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답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 그 민간 회사와 5%, 3% 정확히 협약서에 들어 있다고 하는 말씀인가요? 3점 몇 프로고 5점 몇 4점 몇 프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3%, 5% 이내입니다, 둘 다. 5% 이내의 수익률을 거기다가 내는 걸로 계약이 돼 있고 그것을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면은 정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5% 이상의 수익을 낸다거나 3점 몇 프로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협약이 돼 있다고 하시는데 아니, 수익이 내면은 정산해서 공원 개발 사업에다가 다 재투자도록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재투자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아파트 건축 원가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게 계산이 된다는 것인지 그것을 의문이 들거든요.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분양가 산정을 할 때 전문 기관에 용역 의뢰를 하고 그것을 처음에 제안했을 때 그 조건을 맞추어서 그래서 분양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임 후보님이 염려하는 그런 상황은 발생 우려가 없다. 그건 저도 한번 차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시죠.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신청서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신청사를 어떤 위치에 지을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었을 때 시민들과 약속입니다. 어디에 신청사를 지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 과정이 시민들의 많은 공론화가 저는 필요했다고 보는데 정원율 후보께서 2018년 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금의 시청 자리에 신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되게 일방적인 결정을 하셨고 그동안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30초 답변 시간 더 큰 문제는 바랍니다. 시청 건설 비용에 대해서 국비나 LH 지원을 통해서 한 푼도 안 들고 지을 것처럼 이야기하셨는데 485개 제가 답변을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948억이 됐습니다. 우리 익산 시청이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청인지 아시죠? 근데 왜 못 졌는지 지금까지 왜 못 졌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 답변해 그 장소 주세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역 갈등 때문에 장소를 정하지 못해서 50년 넘게 표류하던 것을 이번에 제가 공공 건축물 리뉴얼 사업을 국가 공모사에 선정을 해서 듣겠습니다. 이번에 유치를 정하게 된 것이다. 이명택 후보님 주도권 6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명택 후보님 다음 토론에서는 주도권 토론에서 답변 시간 30초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임석삼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 지명하시죠. 네, 먼저 우리 정원율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중앙동의 침수 피해 최대 쟁점은 피해 보상액 21억여 원을 전액을 그 책임 있는 업체에서 보상을 안 하고 왜 16억 원만 보상을 하고 후원금 등으로 보상했는지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정원율 후보님의 발언에 보면은 피해자 보상이 먼저해서 소송으로 갈 경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그냥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약간 아쉬움이 좀 있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중앙동 침수 피해 보상의 핵심은 인재냐 천재냐 이제 그 문제라보다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빠르게 많은 금액을 보상해 주는지 그거였거든요. 근데 인재냐 천재냐 그 논란에 빠져서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을 했어요. 사실은 지금도 인재인가 천재인가 누구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런 건지 정량적으로 용역을 맡기자고 했는데 그 주민대책위원회나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거부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성적으로 이것은 인재다. 그 결론을 내버리신 거예요. 그랬는데
만약에 그것을 인재라고 해서 민간업자한테 다 물어내라고 한다면 민간업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지금 이미 정부나 특히 그 도에서는 재난 구호기금을 천재라고 해서 3억 얼마를 내려보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소송을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시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것은 어쨌든 그래도 저는 실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고 구태여 거기서 아무 실익도 없는 인재냐 천재냐 따질 필요가 없이 시민들한테 피해 상인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피해 보상금을 준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했다. 그래서 사실은 그 15억 6천인가요? 그것도 사실 저희가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설득하고 달래고 어떻게 하면 막 반협박하고 해가지고 겨우 받아낸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업자 편에서 덜 받아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 좀 선동하시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어떻게 알아보시면 되는 거니? 중앙동 피해 상가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분들은 전부 다 고마워가지고 제 선거운동을 앞장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 우리나라의 역사상 그것이 4개월도 안 돼가지고 그때 피해 전액을 보상해준 사례가 전부 후모다 그래요. 이런 좋은 사례를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인재 천재 따지니까 뭘 누구를 위한 인재 천재가 따지는 것인지 난 그것이 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네. 정은율 후보님께 다시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토론회에서 우리 이명택 후보가 질문한 그 공공합폐수 그 처리시설 계약 관련해서 의문이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시민들의 그 반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익산시 공공하계 처리시설 단순 관리 대행 그 100억짜리 민간 위탁을 진행하면서 위탁 계약 기간이 8월 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왜 직무정지 며칠 남겨놓고 꼭 계약을 해야만 됐는지 그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토론회에서 정은율 후보님은 위탁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무리한 수사로 고통을 당해서 그 기존의 업체를 재계약을 진행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왜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 시비까지 우려되는 업체에 재계약을 진행하였는지 확실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왜 직무정지 이틀 남겨놓고 그걸 추진했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은 본래 전에는 의회에 동의만 받도록 되어 있지 언제까지 받으라는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작년 9월 27일 날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 만료 90일 전에 그것을 동의를 받도록 날짜를 지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상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산을 해보니까 회기가 그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무리해서 뭐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했느냐 이런 말씀은 좀 어거지성이 많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가 그 재계약을 할 자격이 없는데 한 것이 아니고 성과 평가했을 때 다른 자치단체 수준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리고 종전보다 높고 전국의 B등급으로서 전국에서도 상위 수준에 있었고 그리고 또 타 지자체에서도 대개 한 번 정도는 전부 다 재계약을 했습니다. 김제, 순창, 완주에서 전부 다 재계약한 사례가 있고 우리 익산시 조례도 보면은 3년을 범위내서 재계약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자격이 충분히 되는 업체를 우리 조례 규정에 맞춰서 그때 그 재계약을 설치했던 것인데 그때 우리 공무원들 얘기를 했던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전에 잘못됐던 것을 후임자가 바뀌면서 제대로 바로잡았는데 억울하게 그걸 가지고 1년 넘게 수사를 받았어요. 나는 그런 공무원들 보면서 마음적으로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시장으로서 그걸 지켜주지 못한 거. 그래서 그걸 우리 그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또다시 당하지 않도록 재계약을 하면 재계약 요건이 안 되는 업체한테 재계약을 하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은 재계약 할 수 있는 업체 요건이 다 되고 기간 다 맞추고 다 해서 재계약을 하겠다는데 또 다른 데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다는 것은 나는 참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라도 제가 이제 그 다시 시장이 돼서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의회에서 한번 이렇게 부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처음부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석삼 후보 주도권 6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임석삼 후보는 한 명의 후보에게만 질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명의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원일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먼저 우리 임석삼 후보님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임석삼 후보님께서 그 집권 여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협치를 해서 익산의 예산 폭탄을 가져오겠다. 예. 아주 희망찬 말씀을 하셨어요. 좀 많은 시민들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사람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선택을 했지만 익산은 지난 30여 년 동안을 일당 독주의 표를 몰아주셨습니다. 그 결과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고향을 떠나가고 서민들의 살림은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나날이 황폐해져 갈 뿐입니다. 견제와 균형이 없이 한 곳에만 몰표를 줘버리면 그 지역 정치는 결국 고여서 썩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이제 익산은 바뀌어야 합니다. 바로 이웃 동네 충청도가 그랬듯이 적당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서 가급적 빨리 마무리 좀 구형했던 것들이 부탁드립니다. 순환이 예. 되면서 그동안 발전이 더딘 지역과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켜서 저는 살만난 익산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예. 저는 정말 이쯤에서 해주시고 다음에 주도권 토론 때 마저 예. 말씀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우리 이명태 후보님께 좀 묻겠습니다. 이명태 후보님이 지난 토론회에서나 기타 다른 토론회에서 익산의 아파트 분양가는 1,200만 원을 넘어서 1,300만 원, 1,400만 원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난번 토론회에서 제가 옵션은 현행 규정에 보면은 분양가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익산시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정도 든다고 지금도 예,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1,100에서 1,200만 원 사이의 기본 분양가인데 기본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상식선은 최소의 베란다 확장 정도는 거의 상식선의 분양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특히 우리 도시공원에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싼 땅값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똑같은 브랜드 아파트가 전주나 군산은 1,000만 원 이하인데 예, 우리가 그래요. 1,300만 원 훌쩍 넘어가기 빨리 때문에 저는 마무리를 비싸다고 해주시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국토교통부의 그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옵션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경고를 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우리 익산 아주 좋은 신문 기사가 나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바짝 잡아주시죠. 최근에 보면은 익산시 고분양 아파트 논란 일단락이라고 그 금강일보에서 보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전라일보에서 익산시 평화지구 LH 아파트 6월 말 800만 원대 분양. 그리고 소통 뉴스에서 익산 평화지구 LH 아파트 6월 말 분양. 또 이렇게 보도를 해주셨고 익산 열린신문에서도 평화동 LH 아파트 800만 원대 6월 분양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맨 위에 금강일보의 그 기사를 좀 읽어드리면은 준택지개발지구인 평화지구의 건축 자재 가격 급등 및 LH 계획 혁신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정치권과 협력을 통해 LH와 지속 협의해 800만 원대의 분양가를 이끌어냈다. 당초 사업 시행자인 LH는 3월 말부터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익산시는 다수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염두에 두고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요구해 왔다. 이는 익산의 고분양 아파트값 논란이 일단락이 될 것이고 아파트 공급을 통해 침체된 구도심이 활기를 되찾아 익산시 인구 유출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숲세권인 마동 자유아파트와는 대조적으로 역세권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낮은 것은 준공공택지개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후보님들이 내가 택지개발해서 1,000만 원 이하로 잡겠다 했는데 이미 우리 익산시는 800만 원대를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아파트 1,100만 원 넘은 그 사례를 가지고 자꾸 익산에 분양가가 1,100만 원이 넘는다고 그러시는데 이제 800만 원대가 나왔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는 익산시 아파트 분양가는 800만 원대가 맞다. 그 논리로 말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질문을 주시는 건지 설명을 하시는 건지. 아니요, 좀 전에 제가 그 질문을 드렸으니까요. 정 후보님 간단히 정리하시고 예.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 정원율은 그 시민이 행복한 북격도시 익산을 완성하기 위해서 국제 철도도시, 녹색 정원도시 3개, 문화도시 3가지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중 녹색 정원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 도시공원 일몰제 사업입니다.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우선 그 제목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녹색 정원도시 그 프로젝트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입니다. 두 번째가 500만 그루 나무 심기입니다. 세 번째가 기타 정원, 아가페 정원, 신흥공원, 동산도 데크길에서 익산시 전체를 공원 지역으로 만드는, 익산은 물이었고 산이었고 나무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익산을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를 좀 추진하고 있다. 이 정도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익산시장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후보자 주도권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주제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약을 포함해서 자유롭게 상대 후보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식은 같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반드시 두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고 질문과 답변 시간은 1분 이내, 그리고 최소 30초의 답변 시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석삼 후보에게 주도권 5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명택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익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근로수당은 일부에게 지원하는데 별도로 또 최저임금을 11,000원을 전체 대상에게 지급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 20, 30대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시죠? 네네네. 그러면 그런데 전체 지금 2030 인구가 6,100명이더라고요. 근데 그 전체에게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1천억 원의 수요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800여 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금 아마 숫자 말씀하시는 과정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익산시 20, 30대 전체 청년 인구는 한 7만여 명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근로하는 청년이 3만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익산시의 현재 청년들에게 지어준, 그러니까 일하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월 3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하는 그 근로청년수당은 1,500명만 선별하고 있는데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대단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익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급속하게 인구가 빠지고 있는 도시인데 20, 30대가 가장 많이 떠나갑니다. 저는 익산시의 20, 30대가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청년들이 급여 차이로 인해서 적어도 타 지역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3만여 명의 이 청년들을 이러저런 좀 기준에 의해서 선별하다 보면 전 1,000억 원 정도 예산이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익산시 예산이 매년 1,000억에서 1,500억씩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많아져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늘어나는 예산은 예산 전면적인 재설계를 통해서 20, 30대 청년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이 일에 먼저 사용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30 인원이 7만 명, 약 7만 명 말인데 네. 그 1천억 원래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말씀은. 네. 근데 계산해 보니까 7만 명이 아니라도 6만 명만 계산해도 2,800억 원이 소요되거든요. 저는 그 중에 일하는 청년 3만여 명 정도로 현재 제가 구분하고 있고요. 또 그 내에서 이러저런 실제 최저임금 11,000원 수준에 이미 고임금을 받고 있는 또 직구는 제외가 되고, 여러 설계를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현재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재설계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익산의 세출 예산을 보니까 1조 5,6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1천억 원의 비용 지출을 위해서 세출 예산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세출 예산을 조정할 경우에 그동안에 수혜를 받던 당사자들의 불만은 어떻게 감당하실지. 1조 5천억 정도는 아니고요. 2022년 예산 기준으로 하면 1조 한 7,300억 정도 현재 우리 예산인데요. 아마 내년에 결산을 하면 저는 1조 8천억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갈수록 많아져서 우리 시 예산이 연 11.11%씩 늘어납니다. 1,000억에서 1,500억 정도씩 늘어나는데 이거 플러스 순세계 잉여금,
그리고 제대로 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각종 잉여금, 전 예산 재설계를 통해서 최대한 이보다 더 큰 예산, 2천억 이상의 예산을 저는 확보하겠다. 그래서 이전에 하는 사업 전체 다 하면서도 앞으로 늘어나는 예산은 저는 정치인이나 공무원이나 시장이 하고 싶은 일 자꾸 벌리지 않고 예, 최대한 알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폭넓고 폭넓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쓰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어서 우리 정원열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청사 문제로 그 무의미한 소모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현 위치의 시청사를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시민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가장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의 국비 지원은 전혀 없었냐 하는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현 위치에 지켜졌느냐? 이것은 지금 과거 50년간 표류하던 사업인데 이제 현 위치에다 짓도록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했던 사업입니다. 그럼 국가 공모 사업이 현 위치에다 치는 사업만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 의견 수렴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시민 의견 수렴을 한 20여 차례 했습니다. 일일이 시간 관계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충분히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목적 홀이나 시민회의실, 시민교육장, 작은 도서관, 다목적 광장 등 다양한 시민 공간을 설계 반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번엔 정원열 후보에게 주도권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명태 후보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인물제공원이 멀쩡한 숲을 파헤쳐서 비싼 아파트 공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도시 일몰제 제도의 취지나 제도 내용을 좀 간단히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건 정원열 후보님께서 아시는 대로 우리 도시공원이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어떤 숲, 허파 보호를 위해서 국가가 임의적으로 도시공원 지방자치단체들이 같이 함께 지정을 했고 그게 사유재산의 침해 소지가 있어서 헌법소원이 있었고 실제 이제 우리 자치단체가 사야 되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어느 도시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 시민의 돈으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주시고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그 대법원 판결로 20년 7월 1일부로 공원을 해제할 거냐 조성할 거냐 양단을 결정해야 됩니다. 공원을 조성하려면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이 고민들을 많이 했죠. 인근 도시인 군산시는 대부분 해제하는 걸로 방향을 정했고 전주시는 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래서 매입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그 예산이 이제 1조 원 이상 예산이 소요가 돼서 지금 단 몇백억도 지금 보상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방안을 찾은 것이 민간 특례공원 사업이다. 이미 지금 우리 도시공원이라고 하니까 공원이 만들어진 걸로 잘못 알고 계세요. 50년 전부터 도시계획으로 공원 지정만 해놨지 공원을 전혀 조성이 안 된 그런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이미 훼손된데 그것도 농경지나 나대지나 이런 데를 골라서 아파트를 짓고 그 아파트 짓는 업체가 이 땅을 사서 공원을 개발해서 시에 기부 체납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서 한 4천억 원 가량 되는 예산을 좀 절감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익산에서만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전국에서 벌써 그 14개 자치단체가 76개소를 하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가련산공원이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다가 시민들이 반대해서 못했는데 최근에 소송을 해서 LH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자치단체들이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지만은 타임을 놓쳐가지고 2020년 7월 1일까지 실시계획 인가가 다 끝났어야 되는데 미리 준비를 못했어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건데 우리 익산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이미 도시공원 개발도 하고 거기에 또 아파트도 브랜드 아파트도 제공을 하고
또 시예산도 절감하고 일석삼조 사업이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예, 좀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면은 아파트 그 여의도에 55%의 공원이 새로 생깁니다. 이게 그 쉽게 말해 우리는 익산은 공원다운 공원이 없어요. 사실은 체육공원이 있다고 하지만 공원이 아니거든요. 영국의 하이드 공원,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 공원, 이런 시민들이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들이 없어요. 이 앞으로 이 공원이 되면은 4개 공원은 그런 공원이 만들어진다. 공원다운 공원이 만들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4천억 원 예산을 절감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사실은 많습니다. 네, 정 후보님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임석상 후보에게도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동안에 지금 뭐 수익률 아까 그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것은 절대 업자에게 과도한 수익률을 줄 수 없도록 처음부터 약정이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 훼손 문제도 전혀 훼손 문제가 없다. 환경 영향 평가를 철저히 해서 이미 식생 등급 4등급, 5등급, 지금 나무가 없는 지역만 골라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환경 훼손 문제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임석상 후보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대기업과 연계한 도시 첨단 물류단지를 취해서 농산물 유통 판매망을 구축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는데 거기 농민들이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서울 양재동에 국토부가 지정 고시한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 대기업에서 아마 첨단 도시 물류 센터를 짓거든요. 저는 거기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합치를 해서 그곳에 우리 익산 시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오늘 생산한 농산물이 내일 수도권 밥상에 오를 수 있도록 그런 물류센터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이명택 후보에게 주도권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정원 후보에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주도권 토론을 규칙에 맞게 되도록이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이 뭐 자기 정책 공약만을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원 후보께서는 계속 어떤 정책 공약을 설명하거나 다른 설명의 기회로 삼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수돗물 정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익산시는 현재 한강물을 먹는 수도권, 낙동강물을 먹는 영남 지역보다 깨끗한 원수가 사용되고 있고 최종 공급되는 수돗물도 거의 1급수 수준입니다. 전국의 정수시설 490여 개 중에서 452개, 92%가 지방 정수장이고요. 수장공사가 공급하는 광역정수장을 이용하는 건 38개, 8%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자체 정수장을 가지고 있어서 수장공사에서 공급되는 물에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물 공급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희 후보는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수장공사가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로 100% 전환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원희 후보가 시장이 되시면 광역상수도로 또 일방적으로 시민들의 충분한 공론도 없이 전환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쟁점이 되는 건 뭐냐면 시민이 이익이 되는 일이냐 시민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전혀 시민에게 이익되는 게 없다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수돗물이 2번째로 비싼 지역입니다. 그런데 익산은 오히려 수돗물이 가장 싼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물을 만약에 이 전체 다 우리가 먹을 지방 우리 정수장을 폐쇄하고 먹었을 때 시민들이 매년 113억 원 정도 수도요금을 더 내야 됩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원희 후보는 수돗물값을 인상하는 정책을 추진을 하셨었고 제가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와 시정지를 통해서 철회를 요구해서 실제 철회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자체 정수장이 있는 이유가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산은 타시에서 불화하는 이유가 우리 도시가 69년 동안 단수 한 번 된 적이 없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수자원공사 강역상수도에만 의존하고 있는 진안이 이틀 동안 일방적으로 단수 조치를 당해가지고 시민들이 매우 큰 불편을 겪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 기후위기 상황도 있고 어떤 자연재해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 공급,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도 자체 정수장 유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상수도 업무만 수십 년간 봐온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명택 후보님, 자치단체 기본 의무가 뭡니까?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마시게 하는 거, 그거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익산시만 농업용물을 먹여야 됩니까? 지금 원수가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깨끗해도 원수는 원수예요. 아무리 깨끗해도. 네, 마무리 해주시죠. 30초 지나가니까. 그래서 네. 지금 이명태 후보님 때는 지금까지 광역상수 전환을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시민들 지금 네, 아니, 거기까지 하시고요. 생수 한 병에 지금 네. 1,000원씩 옵니다. 아니 지금 누구한테 이명태 후보 때문에 강력상수 전환을 못했다는 그 말씀은 그런 익산 얘기들이- 시의회 제 주도권 토론 시간이시니까 예, 예. 좀 이따 이야기하시고요. 30초 훨씬 더 드렸습니다. 예. 익산 시의회 시민의 대표들이 의결을 통해서 강력상수 전환을 반대한 겁니다. 이명태 후보 때문에 반대된 게 아니고 제가 반대하는 사람이고 익산에는 그렇게 반대하는 파다하게 주도권 소매가 토론이 제 있어요. 시간입니다. 익산에는. 정원율 후보님 예, 예. 주도권 토론에 좀 규칙을 지키세요. 예. 예. 그 익산 시민들의 대표인 의회에서 충분한 토론 과정을 통해서 계속 부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는 수돗물은 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돗물은 과학입니다. 원수가 물론 이러저런 폐수가 유입된다고 하거나 자꾸 불안을 부추기시는데 한강물 우리나라 네, 이명태 수천만 명이 후보님 이제 먹는 한강물보다 임석삼 후보님에게도 예.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한강물보다 낙동강물보다 깨끗한 우리나라 수천만 명의 인구가 먹는 물보다 더 깨끗한 물을 먹고 있습니다. 자꾸 불안 부추기시지 않으면 좋겠고요. 저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 왜 시장 1인이 시청에 다 결정했던 것처럼 시민들의 먹는 물, 생명과 직결된 일입니다. 왜 이것을 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느냐 저는 안 이미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론조사를 여러 번 예. 했잖아요, 이미. 아니 시장 정원율 후보께서 하고 계시는 그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대단히 다 형식적입니다. 예. 임석산 후보님께도 시간이 좀 짧아서 죄송합니다. 이 광역상수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아까 저한테 주택 정책을 여쭤봤는데 제대로 답변 안 된 것이 있어서 구도심을 저는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고 또한 지금 시골에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시골 빈집이 엄청 네, 많은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걸 네. 개량을 해서 주도권 5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네, 이번 사유자가 다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익산시 인구는 28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인구 감소는 익산뿐만 아니라 많은 시군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익산의 경우에는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많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청년 인구를 유입하고 인구 감소폭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정원일 후보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예, 익산의 청년들이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로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청년 취업 드림카드를 통해서 구직 활동비를 지원하고 일하는 지역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익산형 근로청년 수당을 지원하고 청년 자산형성 통장을 통해서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시책으로 1단계는 10년간 주택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2단계로 분양주택 물량의 30%를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배정을 하고 3단계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이자를 지원해서 청년과 신혼부부가 자연스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앙동 일원에 조성 중인 청년 시장을 중심으로 청년 스타트업 파크와 스타트업 밸리를 조성해서 청년들 취업 활동과 창업 지원을 통해서 미래 첨단 사업 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엔 이명택 후보 답변 시간 1분입니다. 네, 저는 익산시 예산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통해서 최저임금 11,000원 도시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미친 집값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현재 익산은 일자리는 없고 임금은 전국 최저 수준이고 집값은 전라북도에서 제일 비쌉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매년 5,000명 이상이 빠져나가고 있고 지난 6년 동안 24,000여 명이 떠나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떠나가고 있고 전국에서 가장 급속하게 인구가 빠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선은 인구가 줄지 않게 하는 것이 인구 정책의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최저임금 11,000원 도시는 일하는 청년 20, 30대에게 월 38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4차 산업 메타버스 혁신주를 만들어서 스타트업 500개 창업, 일자리 1만 개, 새로운 4차 산업 일자리 만들어내겠습니다.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서 분양가 1,000만 원 이하 아파트 공급하고 청년들에게는 반값 아파트 추진하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모든 힘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임석삼 후보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예, 저는 청년 인구 유입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풍부한 인프라 그리고 취업 경쟁력이 높은 대학을 갖춘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폴리텍대학 전북 캠퍼스 학장으로 재임할 당시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취업 MOU를 맺어서 수자원학과를 신설해서 학생들이 전국에서 몰려오는 그런 대학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광대학교와 한국폴리텍대학 등의 취업 연계형 인력 양성 특성화 과정을 유치해서 학생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때 학생들이 몰려오게 생겼고요. 또한 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으로 CJ 같은 대기업을 유치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금강변에 제2의 에버랜드를 유치하면서 청년들이 떠나가는 익산에서 돌아오는 익산으로 청년들이 모여드는 활기찬 익산으로 확실하게 네, 여기까지 만들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의 폐기물 불법 매립 문제가 드러난 것이 지난 2016년입니다. 치워야 될 폐기물은 143만 톤이지만 지금까지 3천여 톤밖에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폐기물 처리에만 30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후보들은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명택 후보 답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고질적인 악취 문제 해결, 집단 안발병으로 힘들었던 함나 장전마을에 해결하는 데 일조했던 환경 전문가 이명택이 시장을 하고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겼더라도 지금처럼 처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발생해서도 안 되는 문제였지만 그것을 사후 처리하는 과정이 대단히 무능력했습니다.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환경국장은 오히려 해결하는 과정에 업자와 유착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속되기도 했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시작된 지 6, 7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미미한 이적 처리가 되고 있어서 30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명택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명확하게 어떤 처리 계획을 가지고 처리할 것인지 계획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익산의 산지에 있는 폐석산 이곳에 인터넷 데이터 시스템 센터를 유치해서 완전히 새로운 친환경 단지로 조성하는 데도 계획을 만들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엔 임석삼 후보 답변 시간 1분입니다. 네,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인재입니다. 환경관리공단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 방안은 이적 처리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 첫 번째 과제로 1년에 1,000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3년에 걸쳐서 이적 처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왕국농장 폐수처리 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으로 중앙정부로부터 1,500억 원의 예산을 성사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재발 대책으로는 불법 폐기물 매립 허가를 내주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레저 관광시설을 유치하여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낭산에 있는 특히 폐석산을 전국 최대 규모의 암벽 등반장으로 만들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대표 관광지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원열 후보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예, 익산의 환경 문제는 오랫동안 시민들을 괴롭혀온 고질적인 민원이었는데 지난 6년 동안 시민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이제는 시민들의 87%가 환경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낭산 폐석산 폐기물 처리 문제는 2016년도에 제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서 환경부 장 차관과 치열한 논쟁 끝에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였습니다마는 연간 5만 톤 정도의 현행 이적 처리로는 향후 30년 이상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낭산 폐석산 인근에 지정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환경부, 주민대표 익산시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좋은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지역 환경 문제를 고려하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안전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번엔 마지막 후보자 주도권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주제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진행 방식도 같습니다. 공약을 비롯해서 자유롭게 상대 후보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두 후보에게 모두 질문하시고 질문과 답변 시간은 1분, 그리고 최소 30초의 답변 시간 반드시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석삼 후보에게 주도권 5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정원일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한 소무전을 제가 하지 말자고 했는데 2020년 2월 달에 LH가 건립하기로 한 신청사를 시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익산시가 건립하기로 LH와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다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지금 그 사업은 국토부가 주관이 되고 이제 LH하고 저희하고 같이 삼재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LH가 알다시피 최근 내부 사정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LH한테 계속 이것을 맡겨놨을 때 시간이 2, 3년 늦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LH한테 위탁 수수료를 저희들 한 40억 정도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국토교통부를 설득하고 LH를 설득한 끝에 그러면 이 시공은 익산시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로 익산시가 직접 시행을 결정하였다면 예. 그 구경찰서 부지 아시죠? 예. 그러면 그것도 직접 시에서 공영 개발해서 예산을 또 줄이면 되는데 왜 그 경찰서 부지는 LH가 시행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예. 주시죠. 우리 시가 공영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이제 돼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 6천 몇백인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면적이 부족해서 자치단체가 공영 개발할 수 있는 기준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치단체가 아파트를 공영 개발해서 직접 공급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당초 협약대로 LH가 그것을 개발해서 개발 이익금으로 청사 건립비를 정산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신청사 건립 비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건립 비용이 뭐 고무줄도 아니고 자꾸 늘어나는 이유에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석삼 후보님, 아파트 분양 받아보셨죠? 네. 아파트 아파트 분양할 때 분양가격이 있고 거기에 옵션이 있잖아요. 옵션은 본래 본인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토부하고 이 사업을 할 때는 기본형만 가지고 협약을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시민들이 요구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예산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500억 정도 되고, 또 국토부가 개발이익을 한 것이 500억 정도 되고, 반반 정도. 쉽게 말하면 우리 시청은 단순히 공무원들 업무 공간이 아니고 시민들 공간의 절반, 공무원 공간이 절반, 이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시청이 아니고 시민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지선에서 두 번만 출마하고 세 번째는 출마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출마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 우리 익산은 그동안에 삼선시장을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저는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삼선시장이 돼야 그동안에 준비했던 것을 마무리를 하고 나오는데, 마무리하려고 하면 끌어내리고, 마무리하려면 끌어내리고, 계속 그 일을 30년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대로 된 삼선시장을 만들어서 익산 발전 제대로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명택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이 제시한 4대 행복정책으로 여러 가지 공약을 보면 익산의 미래가 밝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약들을 제대로 소개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공부물 나가기 전에는. 특히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교육으로부터 차별받지 않는 차별 없는 교육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후보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아시다시피 익산은 과거에 교육도시로도 상당히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방대학에 17,000명 정도의 그 학생 규모를 가지고 있고 종합대학을 가지고 있는 원광대를 비롯해서 지역에 4개 대학 구성원들이 거의 3만여 명이 넘습니다. 인구의 1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데 교육 문제도 큽니다. 특히 아이들의 교육인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도 좋은 강사들이 있다. 그래서 전국 최고 수준의 어떤 인터넷 이런 강의 이런 것들을 시가 직접 제작해서 사교육으로부터 차별받고 있는 소외되어 있는 어떤 전체 아이들에게 고르게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과 우리 행정이 너무 칸막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전혀 어떤 교육 정책에 대한 서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데요. 저는 벽을 허무는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실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교육 경쟁력을 네. 높이는 도시를 여기까지 만들겠다 듣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원율 후보에게 주도권 5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임석삼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석삼 후보님 공약에 보면은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왕도 유적지를 정비하고 백제한류 전통 문화복합 체험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10번 클러스터 2단계 조성하겠다. 좋으신 말씀을 많이 공약으로 내거셨어요. 근데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공약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익산시장에 출마하면서 우리 익산이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체류하는 관광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먼저 백제 왕도를 정비를 하고 그곳에 백제 한류 전통 문화 체험단지를 만들어서 수학여행을 와도 그냥 탑만 2개 떨렁 있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는 여행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그동안에 집권 여당이 특히 이번에 두면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금강변에 제2의 에버랜드를 유치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핵심 공약입니다. 지난번에 금강변에 오려다가 에버랜드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반대했던 반대투쟁위원회를 저는 지금 유치 추진위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도 제가 당협위원장을 하면서도 꾸준히 삼성과 교류를 통해서 에버랜드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고요. 또 10분 클러스터 2단계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뭐 90만 평이라는 엄청난 제2단계 조성을 하고요. 그곳에 국제 식품 비즈니스 센터를 유치를 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익산이 국제 식품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명태 후보님 공약에 몇 가지 검증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첫 번째 것은 검증이 아니고 좀 우려가 돼서 그런 건데 지금 최저임금 11,000원을 제시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네네, 네. 말씀하시죠. 그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자치단체도 거기에 대해서는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자치단체 조례도 제정할 수가 없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11,000원을 하실 것인지 그 문제를 검토를 해보셨는지 이것이 좀 첫 번째 염려가 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명태 후보님은 이것을 사회복지제도로 뭐 해서 의회에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또 복지부에 사회복지제도 협의가 있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유사한 그 청년 임대주택, 청년 그 근로수당을 지금 주고 있어요, 이미. 근데 그거 중복이 돼서 복지부에서도 승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로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가지 난관을 어떻게 돌파하실 것인지 좀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최저임금 11,000원이라고 말씀드린 건 상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좀 선명하게 공약을 설명하는 과정에 홍보의 문구로 사용한 것이고 말씀하신 것대로 근로청년수당 이것을 전 청년 일하는 청년들에게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중앙정부에서는 복지가 과도하다 하면서 지방정부의 어떤 그런 걸 제한할 수도 있지만 이재명 지사께서 경기도에서 그런 건 청년 기본수당 이런 걸 통해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제가 또 저는 다른 충분히 질문 가능하다고 드리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네. 예, 의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 말씀 듣고 보니까 걱정은 좀 덜한데 지금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만약에 그 11,000원 기본 그 수당을 하더라도 좀 코로나 이것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반갑 아파트 하신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청년들의 기대가 클 것 같고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근데 반갑 아파트의 문제점은 좀 파악을 좀 해보셨습니까? 네, 뭐 그 부분은 저번에 최정호 후보님과 토론 때 많이 민주당 토론에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정원희 후보님께서는 안 되는 문제를 계속 찾아서 이야기하셨고
최정호 후보께서는 가능할 방법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고 저는 최정호 후보의 입장과 같습니다. 근데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의 공공택지, 특히 뭐 우리 조영시 후보가 좋은 공약을 내기도 했는데요. 예. 현재 시청사 설계 변경해가지고 17층 정도 시청사 위에다가 청년주택 올리겠다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저는 얼마든지 토지값을 낮추면서 우리 익산시의 모든 노력을 좀 기울여서 청년들에게 저는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주거 기능도 있지만은 잘한 정식 기능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땅은 시 거고 건물만 내 거고 건물은 세월이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고 땅은 가격이 올라가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 5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명택 후보에게 주도권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임석상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앞 토론에서 그 몇 번째 이야기 되던 주제들인데 저는 우리 좀 정원율 의원님께서 조금은 약간 궤변 같은 답을 하셨다고 봐요. 중앙동 침수 피해는 우리 정원율 후보께서는 인재다. 상인들의 잘못과 자연재해로 인한 거다고 처음부터 입장 발표를 하셨고 제가 문제 제기했듯이 그것은 그 공사업체의 입장을 그대로 읽어내린 것과 같은 입장이었고 의회에서 3개월에 걸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했고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이건 분명히 공사업체의 잘못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업체도 저는 16억에 가까운 보상금을 물어낸 것이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상을 이끌어내셨는데 아직도 이게 인재다 천재다가 정확하지 않다고 답을 하셔서 이건 저는 상당히 의아했고요. 제가 시장이었다면 저는 22억을 먼저 시가 보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업체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하고 소송이 몇 년이 걸려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동은 30년 이상 자연재해 자체가 없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하에서 공사가 하고 있던 그 상황만 하나 바뀐 거거든요. 예년의 비보다도 더 적게 내린 비로 도심 한복판이 완전 잠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까 답을 그렇게 하셔서 저는 상당히 의아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좀 듣고 거기에 싶습니다. 저도 뭐 충분한 답에 뭐 확실한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저한테 질문했던 그 상수도 문제 그것부터 먼저 저는 지난번 그 시간이 없으니까요. 서울특별시장 그 보궐선거에 오세훈 시장 그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서울시가 보면 깨끗한 1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 때문에 그 전문가들로 물관리위원회를 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상수도 문제를 맡겨서 시행하는 걸 봤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여쭤보기 그걸 계속 그래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질문을 많이 주셔서 아까 그 100억 화폐수 처리업체 수의계약 임기 종료 이틀 전에 수의계약을 통과시키려고 하셨는데 또 오늘 그것도 상당히 이상한 개변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90일 전에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왜 그런데 공개 입찰하고 하는 형식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주는 위탁동의안을 제출했냐 저는 이걸 묻는 거거든요. 문제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따르면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27조에 보면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해야 되고 그걸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업체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하는 일반적인 평가 말고 우리 조례에 따른 평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3년 내내. 그랬는데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해서 100억짜리 수의계약을 주는 어떤 타당한 원가 산정 조치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국장, 과장, 계장이 1년여에 걸쳐 수사를 받아서 경찰에서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기소를 했던 그 업체, 그럼 문제가 됐던 업체가 3년을 운영했고 다시 위탁을 한다면 저는 당연히 공개 입찰의 과정을 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답을 내놓으셔가지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저는 이제 한 가지 또 반문할게요. 그 우리 이모부님은 현재 지금 익산 시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장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답을 하셨다고 보고 네. 100억짜리 수의계약을 통과시키려고 정원율 후보는 안건을 임기 이틀 남겨두고 제출하셨고 의회에? 예, 제가 의회에서 반대 토론을 해서 의회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그것을 제 의견이 맞다 해서 부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막은 겁니다. 제가 아니었으면 지금 그 업체는 100억짜리 수의계약을 받았을 겁니다. 이제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정원율 후보께 이야기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원율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약 24만 표, 0.73%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아깝게 대선에 패했습니다.
저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한 이재명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민주당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저는 정원윤 후보와 같은 철새 정치인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태 후보님 정원윤 30초 후보는 답변 30초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민주당 탈당, 그리고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민생당, 민주평화당 계속 당적을 옮기셨는데 이제 불과 지방선거 4개월 앞두고 민주당에 입당하셨거든요. 민주당의 가치와 이념을 저는 대변하지 못하는 정체성이 전혀 맞지 않는 후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이명태 후보님은 나한테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국민의당 후보로서 뛴 적이 있었죠. 정치를 하다 보면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이렇게 흘러다 밀려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이익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여기를 가야 되겠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명태 후보님 주도권 5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최소 30초 답변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먼저 정원율 후보 마무리 발언 1분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익산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론에 성실히 임해 주신 두 분 후보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후보의 한 명으로서 이게 토론에 성실히 임해 주신 두 분의 후보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번 27일, 8일은 이제 사전투표일입니다.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는 홍보를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익산 발전을 완성할 삼선 시장이냐, 새로운 시장으로 또다시 원점으로 회귀할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익산 발전을 위해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준비된 큰 일꾼 정원율 선택해 주십시오. 지난 6년보다 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이명택 후보 1분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익산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이명택이 시장이 되면 익산이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이야기도 참 많이 하십니다. 이명택을 선택하고 이명택과 함께하면 새로운 익산은 가능합니다. 정원율 후보의 지난 6년은 신청사,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등 굵직한 현안들을 시장 1인이 혼자서 결정하는 일방행정, 거짓말행정, 업자편 행정을 펼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선 시장이 없는 게 불행이 아니고 삼선 시장이 되는 게 불행입니다. 이제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소통인 산무시장을 바꿉시다. 6년 동안 고인물을 확 바꿉시다. 고인물을 썩는다는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제 이명택이 하겠습니다. 거침없이 새롭게 40대 젊은 시장 이명택이 익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이명택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석삼 후보 마무리 연설 1분 듣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정으로 배달된 공약이 담겨있는 공보물을 꼼꼼히 챙겨보시고 앞으로 4년 익산을 이끌 어느 후보에게 맡겨야 할지 꼼꼼히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사람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예산 폭탄으로 익산을 순천과 같은 제2의 호남의 기적을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일당 독점으로 표를 몰아줘서는 안 됩니다. 일할 수 있는 집권여당 국민의힘 기호 2번 임석삼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견제와 균형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끌어와 살맛 나는 익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기호 2번 임석삼 후보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떠나가는 익산에서 돌아오는 익산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JTB 뉴스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무주군수 후보자, 전주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후보자 방송 연설 함께 하시겠습니다.